매 순간 심장은 박동하고 매일매일 지구가 자전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생기고 사계절은 1년을 주기로 변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벗어난다면 이 지구 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 저 너머에서 시간을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0세기)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서 C 클라크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상상했습니다. 그의 꿈이 21세기 말에 지구 적도 근방 동아프리카의 거대 휴화산인 킬리만자로 산에서 이루어졌음을 상상해 봅시다. 킬리만자로 산은 150만 년 전에 태어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클라크 우주 엘리베이터 단지는 산 정상의 크레이터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타워에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위한 도킹 베이가 있으며 케이블은 타워와 35,000km 궤도 상공에 위치한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단지가 실제 존재함을 상상해 보세요. 미래는 현재이고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 브리핑은 발사 타워 사이에 있는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방문자 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의 클락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방문자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스페이스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을 편안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창 밖으로 엘리베이터 단지 밖에 있는 2개의 발사 타워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실 겁니다. 몇 분 후면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타워로 들어가 스페이스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타워에서 우주로 뻗어있는 나노 섬유 케이블이 보이실 겁니다. 이 초강력 케이블은 빌딩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 공간에서 한 개의 거대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이 케이블 중 한 개가 엘리베이터를 우주 궤도에 데려다 줍니다. 20세기의 우주 비행사들은 로켓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 추진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발사시켰는데 매우 위험했으며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화석 연료가 필요 없으며 승차감도 좋고 가속도도 적으며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엘리베이터 관측 공간은 창문 위쪽과 아래쪽으로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작아지는 킬리만자로 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터미널 궤도에 도착하면 도킹 베이를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높은 타워는 호텔과 터미널에서 생활하는 스태프들의 사무실이 있고 근처에는 타임 텔레스코프가 있습니다. 정거장 원반엔 엘리베이터와 텔레스코프를 정비하는 정비샵과 구조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플랫폼 옆에 있는 아인슈타인 타임 텔레스코프를 방문하실 겁니다. 이 거대한 타임 텔레스코프는 아인슈타인의 물리 이론을 응용해 만들었으며 시간을 초월해 볼 수 있도록 웜홀이 렌즈 구조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체를 볼 때는 천체가 너무 멀리 있어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 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타임 텔레스코프는 이 거리 요소를 제거해 멀리 있는 천체의 현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과 관련 기관들은 연구를 위해 이 타임 텔레스코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타임 텔레스코프는 시간을 가로질러서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여행합니다. 아프리카는 시간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대륙입니다. 현대 인류는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의 우주기지에서 우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 몸은 지구의 시간 주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자전을 하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우주 엘리베이터에 계시는 동안 지구의 낮과 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낮과 밤의 시간 주기를 24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주여행에서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저 궤도에 위치한 국제 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은 90분에 한 번씩 일출을 봅니다. 24시간 동안 16번의 낮과 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는 지구 정지 궤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위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달 시간 주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달의 표면은 2주 동안 낮이고 2주 동안 밤인데 우주 비행사는 달의 하루 동안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햇빛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 엘리베이터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날에 유럽이 남쪽의 아프리카보다 푸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월의 태양은 발사 장소가 있는 적도보다 북쪽 지방에서 더 높이 뜹니다. 여러분이 12월에 방문했다면 여름인 남아프리카의 푸른 나무와 겨울인 유럽의 흰눈을 볼 것입니다. 우린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 시간 주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 월, 년은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것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스페이스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주 비행사 가이드가 엘리베이터 발사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라크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발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화물은 화물칸에 넣어주시고 엘리베이터 내부로 들어가시면 각 줄의 맨 끝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좌석에 앉으시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상승을 준비해주세요. 지상의 잠금 장치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엘리베이터가 지구를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상승 시 여러분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측면엔 구조선이 떨어져 나가 대기를 미끄러지면서 통과해 여러분들을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탑승시킬 만큼 구조선은 충분합니다. 케이블 연동 상승을 시작합니다. 다른 엘리베이터는 지구 궤도에 있는 터미널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이 하강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겨 천천히 상승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 속도에 도착할 때까지 점점 가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발사 후 4시간 경과, 지구 터미널로부터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케이블은 우주 쪽으로 원홀을 그리며 상승하기 때문에 지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킬리만자로 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는데 우리 아래쪽 세상은 지금 낮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이베리아 반도는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아랫부분에서 킬리만자로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동쪽으로 자전하면 아프리카 대륙은 낮이 됩니다. 굿모닝. 발사 후 2일째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구 터미널로부터 거리는 11,700km입니다. 굿모닝.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지 2일째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꽤 멀리 떨어졌으며 아래로 지구의 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인도양이 보이며 마다가스카르 섬이 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린 관측 위치에서 저 멀리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태양 복사를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지구와 우주에 있는 태양 망원경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오늘 태양은 흑점이 아주 많이 있어 매우 활동적입니다. 경고. 지금 막 흑점 그룹에서 거대 플레어가 발생했습니다. 전이된 입자 폭풍이 태양풍에서 분출되어 지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니며
지구의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지금 태양은 11년의 태양 흑점 주기 중 최대기에 가깝지만 태양 플레어 활동은 정상입니다. 상승 중앙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발사 후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린 여행의 중반부에 도착했습니다. 아래 사하라 사막 위로 내리쬐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고도가 높은 태양은 북아프리카의 거대한 사막에 엄청난 열을 내리쬐입니다. 굿모닝. 발사 후 3일 진할로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구 터미널로부터 거리는 35,000km입니다. 엘리베이터 도킹을 준비합니다. 도킹 완료. 지구 정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천문학자, 우주비행사, 단기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숙식 장소, 카페테리아,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실험실과 작업장은 특별 출입이 요구됩니다. 아인슈타인 타임 텔레스코프는 케이블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타임 텔레스코프 셔틀을 이용해 도킹 지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타임 텔레스코프 관측 셔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환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먼 곳에 있는 천체 영상을 볼 것입니다. 셔틀 안쪽의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터미널을 떠난 후 타임 텔레스코프 도킹 고리에 다다를 때까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 텔레스코프는 거대한 렌즈처럼 보입니다. 매우 특별한 렌즈로 중심부에 웜홀이 있습니다. 설치된 고리에는 망원경을 우주의 어떤 천체든 관측할 수 있도록 작은 방향 조정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 텔레스코프는 지금 M51 나선 은하를 보고 있습니다. 3,1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수십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웜홀에 속박되어 있을 때 타임 텔레스코프는 우리와 먼 은하 사이에 웜홀 터널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을 구부려 빛이 도달하는 시간을 짧게 해줍니다. 이것이 현재의 M51 모습입니다. 은하의 모습이 약간 변했는데 3,100만 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죠. 시간의 흐름을 더 보기 위해선 우리는 더 멀리 있는 천체를 찾아야 합니다. 은하단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들의 빛을 휘게해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키는데 휘어있는 이 은하는 우주의 초기 빅뱅 후 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주가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 최초로 형성된 물질을 쿼크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 쿼크는 합쳐지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들로 변했습니다. 이 하전 입자들은 젊고 뜨거운 별에 모아졌고 이 별들은 빠르게 성장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폭발해 우주에 탄소와 산소 같은 무거운 입자를 공급했습니다. 점점 더 우주는 차가워졌으며 회전하는 먼지 구름은 낯익은 은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뒤틀린 우주에서 우리는 시간의 시작을 볼 수 있죠. 만일 우리가 개개의 별들의 탄생을 볼 만큼 충분하게 우주를 구부릴 수 있다면 지금 한번 봅시다.
나는 삼각형 자리 근처에 나서는 하인 M33으로 타임 텔레스코프를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NGC 604라고 불리는 거대한 별의 탄생 먼지 구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NGC 604 성운은 200만 년 떨어져 있으며 이 성운의 별들은 매우 젊습니다. 웜홀을 통해서 우리는 먼지 구름이 다음 200만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부리면 어두운 먼지 구름 안쪽에 젊은 별들이 보이는데 이곳이 별들이 태어나는 장소인 별 인큐베이터입니다. 갓 태어난 별빛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별들도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탄생 구름은 지금 막 태어났습니다. 별은 또한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별의 죽음 장소인 또 다른 종류의 먼지 구름을 방문해야 합니다. 나는 용골 자리에 유명한 에타카리나 성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크고 불안정한 별들이 있는데 지금 보는 별들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웜홀을 통해 우리는 이 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했던 대로 에타카리나 성운은 별이 파괴되어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내부에 맥동하는 중성자 별만을 남겼습니다. 에타카리나 폭발에서 나온 빛은 약 4,000년 이후에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대낮에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천체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고 없을 겁니다. 별은 단순히 가스와 먼지에서 시작됩니다. 별의 가스와 먼지가 우주에서 되돌아올 때 별의 일생은 완성됩니다. 순간 태양 플레어가 발생됐다는 경고가 울렸습니다. 나는 계자리에서 빛의 속도로 8분 거리에 있는 태양 쪽으로 타임 텔레스코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임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플레어가 폭발하기 직전인 8분 전의 태양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것은 두 번째 거대 플레이어로 아주 드물고 위험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을 압축시켜서 자기장이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해 당장 타임 텔레스코프를 떠나야 합니다.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터미널도 태양풍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에너지 복사는 몇 분에 우리에게 도착할 것이며 복사 벨트는 며칠 후에 순식간에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타임 텔레스코프를 탈출해야 합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 동안 타임 텔레스코프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셔틀이 여러분을 엘리베이터 터미널로 이동시킬 것이며 우주 비행사 가이드가 하강 절차를 알려줄 것이니 신속하게 이동해 주세요. 여러분, 스페이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즉시 하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 입자가 도착하기 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벤 앨런 복사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좌석에 신속히 착석하시어 안전벨트를 빠르게 매주세요. 모든 창문은 하강할 때 필히 닫아주십시오. 도킹 클램프가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강하는 동안 정거장의 승무원은 터미널과 타임 텔레스코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민감한 전기장치들이 태양 입자 폭풍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킬리만자로 지상 정거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태양풍에 의해 부상을 입은 승무원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벌써 24시간 경과 상승하고 있는 빈 엘리베이터를 지나갑니다. 우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막 지나쳐 경로 중반부에 도착했습니다. 발사 후 40시간 경과 베넬렌츠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안전 도킹 속도를 초과해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합니다.
승객 여러분, 구조선에 탑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조선은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며 우주 비행사들이 구조선을 착륙시킬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입수와 궤도가 설정됐습니다. 이제 비행을 시작합니다. 지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든 구조선들은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여러분과 다시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우주로 여행하길 기대합니다. 우주 1일에 모든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차정에 우주는 빅뱅이 일어납니다. 오전 7시 전에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고 오후 3시쯤에 태양과 행성들이 태어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저녁 11시가 되면 처음으로 육지에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자정이 되기 1초보다 짧은 시간에 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에 나타납니다. 자정이 되기 10,000분의 1초 전 이집트인들은 현대의 태양력을 발견합니다. 초기 우주 1일의 자정에 인류는 궤도에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아마도 우주 엘리베이터로 지구를 떠날 때 두 번째 우주일이 시작될 것이고 현재의 시간에서 우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It's all about time입니다.